Nice stack. 네, 안녕하세요. 나이스스타 전문가 위정훈입니다. 지난주 수요일 한국관광공사 사장님이 외국인 관광객 1,800만 명 유치 계획을 발표를 하면서 특히 이제 중국 수출주 그리고 중국인 여행객 소비 관련주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수요일뿐만 아니라 이번 주까지 오늘 이제 월요일까지 계속해서 이제 강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내부적인 정책적인 이슈 이런 것까지 한번 저희가 살펴보면서 어떤 업종들을 주목해야 되는지 한번 저랑 함께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수요일 나온 뉴스입니다. 안영배 관광공사 사장 올해 외래 관광객 1,800만 명 유치 목표 하면서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주요 내용 한번 이제 표시를 해봤는데요. 중국이나 일본 요런 이제 주력 시장 안정화. 그동안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사드 이슈로 인해서 그동안 이제 유커들 방문하는 그런 수가 좀 많이 줄었다 이런 내용인데 그거 이제 다시 이제 회복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신남방, 신북방, 이제 동남아부터 러시아 정도까지 이런 신흥시장 개척을 해서 이쪽 관광객들까지도 많이 중국이나 일본처럼 많이 유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의료, 마이스 등 고부가 관광객 유치 확대를 통한 방한시장 고급화 전략. 의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이제 강남 가시면은 이제 많이 보셨겠지만은 강남에 있는 성형외과 이런 데 가시면은 중국이라든지 동남아 관광객들 굉장히 마스크 쓰고 많이 돌아다니죠. 요런 이미 있는 시장이긴 하지만 좀 더 확대를 하겠다. 요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뿐만 아니라 이제 글로벌 이제 경기 흐름 지금 잠깐 제가 띄워놨는데 경기 올해 전망이 별로 이렇게 좋지가 않죠. 경기 전망이. 그래서 이런 흐름 그리고 이제 중국의 내부적인 정책적 이슈들 요거에 따라서 이제 중국 소비재 업종에 주목할 이제 필요가 있다. 요 내용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도 이제 세부적으로 다양한 섹터들이 있는데 어떤 업종에 어떤 섹터에 구체적으로 좀 더 이제 집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관련주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는 시간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진행 앞서서 저희 채널 구독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끝까지 잘 시청해주시고 성함이랑 연락처 남겨주시면은 요 추천주들 한번 함께 매매해보실 수 있도록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자, 먼저 이제 글로벌 시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우리나라 관광공사에서 외국인들 이렇게 유치하겠다 이렇게 사장님 말 한마디 갖고 관련주들이 들썩이지 않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 정책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황과 그리고 중국의 국가적인 그런 정책과도 이제 맞물려 있어서 이 관련 업종들이 반등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일 먼저 이제 글로벌 시황인데요. 오늘 한번 살펴볼 뉴스들 제목 한번 넣어봤고요. 가장 먼저 이 IMF 19년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작년 7월에는 3.9%를 전망을 했어요. 올해 성장률을. 근데 3개월 만인 같은 해 10월 3.7%로 하향 조정. 3개월 만에 이제 경제 성장률을 0.2% 하향 조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올해 1월, 이게 1월 21일 나온 뉴스입니다. 그래서 올해 1월에는 요거보다 더 0.2% 낮춘 3.5%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역정책, 무역분쟁이라든지, 유럽이나 중국 같은 데서 금융 리스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하향 전망을 이제 계속해서 이어가는 겁니다. 요것뿐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미국은 물론 지금 당장은 실업률도 계속 최저점, 자연 실업률에 가까운 그런 절대 고용 가까운 그런 수치를 계속해서 이제 보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이랑 올해랑 연준의 분위기가 상당히 많이 바뀌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8년도에 이미 4번을 했죠. 근데 그때 할 때도 18년도 4번, 19년도 3번 이렇게까지 금리 인상을 할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막상 올해 1월, 2월 이렇게 들어와서는 금리를 동결하거나 오히려 낮출 수도 있을 것처럼 얘기를 이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낮추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면은 계속해서 이제 실업률이라든지 고용률 같은 게 고용지표가 굉장히 좀 긍정적인 흐름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고 경제 전체적으로도 견조한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낮추기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다만 예전에 예상했던 것처럼 3번까지 올리는 경우는 좀 희박하다. 많이 올려야 한두 번 올리거나 아예 그냥 동결을 계속 이어가거나 요 정도로 저희가 이제 전망을 하고 있어요. 이건 제 전망이 아니라
연준이라든지 다른 이제 증권사, 뭐 IB 이런 데서 이제 전망치를 보면은 뭐 계속해서 좀 이전보다는 낮은 수치로 금리 인상을 하거나 동결을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전망을 계속 이제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은 사실 이제 미국보다는 좀 더 위기의식이 먼저 왔죠. 물론 유로존 같은 경우도 이제 작년 한 해 좀 많이 반등을 하면서 17년도, 18년도에 많이 이제 반등을 하면서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뭐 그러면서 그동안 이제 유럽 중앙은행 ECB 유럽 중앙 여기에서 금리를 올리거나 아니면은 자산 매각을 통해서 시장에 이제 유동성을 공급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유로 같은 경우도 올해 들어서 자산 매각 같은 경우는 이제 중단을 하고 그리고 이제 금리 같은 경우도 오히려 인상을 하지 않고 뭐 낮출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뭐 사실 이제 선진국인 뭐 독일 정도 빼면은 뭐 영국은 뭐 브렉시트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뭐 남유럽 국가들 굉장히 좀 작년부터 이런 뭐 신흥국 이슈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뭐 유로존 같은 경우는 위험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네, 이렇게까지 일단은 내용이 있고요. 그다음 뭐 유럽뿐만 아니라 사실 중국 자체적으로도 뭐 무역 분쟁이라든지 이제 경기 둔화 전망을 계속 이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여기 기사 보시는 것처럼 인프라 지출이라든지 내수부양책, 뭐 대규모 내수부양책 이렇게 나오면서 이제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여기에서 뭐 자동차, 뭐 가전제품, 정보서비스 어떻게 보면 이런 거는 뭐 우리나라에서 사실 뭐 가전제품이나 뭐 냉장고라든지 자동차 이런 거 이제 사치품으로 해서 뭐 세금 더 많이 내고 막 이랬잖아요. 요런 좀 비싼 사치제들 이런 것들 소비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대규모 내수부양책 이런 것들을 발표를 할 거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 보시면은 중국 증시가 완전 급등을 했어요. 이제 중국 상해종합지수고요. 오늘 하루만 이게 뭐 개별주도 아니고 증시 지수,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코스피 지수 같은 건데 이게 5.6% 완전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사실 이게 지난주에 한 수요일 정도, 요 정도 이제 볼 때만 해도 이건 거의 뭐 급등 차트다 이랬는데 진짜로 이제 급등을 해버렸어요. 5.6%.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뉴스가 있었죠. 미중 무역 합의하는 게 협상 같은 게 지금 거의 이제 합의 단계에 도달이 됐다.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긍정적인 뉴스들 나오고 하면서 위안화 같은 경우도 굉장히 급락을 하면서 약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중국 증시를 강하게 이제 띄우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중국 증시가 이렇게 강하다는 거는 여기 이런 중국의 내수 부양책뿐만 아니라 이런 정책적인 이제 효과도 있다는 거고요. 이렇게 중국 증시가 좋다는 건 그 자체로 이제 경제 자체가 이제 개선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좀 이제 중국 관련 소비재들 주목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금융 관련해서도 뭐 단기 금리 같은 경우도 인하하는 그런 이제 정책을 그런 부양책 이런 것들이 금융권에서 나올 수 있다는 국가적으로 이제 금융 정책이 나올 수 있다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뭐 전체 글로벌한 국제적인 그런 이제 경제 전망도 그렇고요. 뭐 중국 자체적으로도 이제 내수병책 이런 것들 정책을 내놓으면서 좀 내수주, 중국 내수주 소비재들 이런 거 위주로 좀 보셔야 된다.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이제 내수주 같은 경우는 경기 방어주라고 해가지고 경기가 좀 안 좋을 그런 시점에 이제 증시에서도 그런 종목들, 뭐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뭐 BJF라든지 뭐 GS 리테일 이런 유통 쪽 종목들이 상당히 이제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거랑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뭐 중국 소비, 수출 관련주들, 소비 관련주들 한번 이제 요 업종을 한번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 그 중에서도 어떤 업종에, 어떤 섹터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종목들은 어떤 거를 봐야 되는지, 이런 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알아볼 겁니다. 네, 그 전에 앞서서 아직 채널 구독이나 좋아요 아직 안 눌러주신 분들은 한번 눌러주시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중국인 이제 관광객 유커라고 많이 하죠. 그래서 이런 유커 소비 관련주들은 이제 화장품이나 면세, 카지노, 여행 이런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탑픽을 고르라면 이제 화장품 여기다 맨 위에다 올려놨죠. 탑픽이라서 맨 위에다 올려놨고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면세점 매출이 사실 1월달 면세점 매출이 상당히 잘 나왔어요. 전년 비해서 굉장히 잘 나왔고. 근데 사실 면세점 같은 경우도 그 매출 세부적인 내역들을 보면은 화장품이 사실 제일 많겠죠. 고가의 그런 화장품이라든지 향수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사실상 이제 면세점 매출 증가 같은 경우도 사실상 대부분은 이제 화장품 쪽이다. 그래서 면세점이나 화장품은 거의 뭐 같이 간다고 저는 보고요. 지금 여기 카지노 쪽이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뭐 파라다이스라든지 뭐 GKL 요런 이제 카지노 관련주들이 이제 중국 그 유커 수혜주로 해서 많이 올랐었어요. 왜냐면 이제 중국에 뭐 좀 돈 좀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그런 뭐 파라다이스 카지노라든지 강원랜드는 뭐 내수 쪽이니까 그거는 뭐 상관없고 뭐 GKL 요런데 카지노 쪽 가서 상당히 소비를 많이 했다. 뭐 이런 이슈로 해서 이제 뭐 시세를 보였는데 사실 요즘 같은 경우는 뭐 유입되는 그런 인구 자체는 뭐 비슷하다고는 하는데 여기서 이제 실제로 그 베팅을 해서 이제 카지노 같은 경우는 그런 베팅하는 사람들의 그런 수수료 같은 걸 떼먹고 뭐 입장료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드랍액 자체가 예전만치는 못하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전처럼 유커들이 온다고 해서 뭐 매출이 예전처럼 이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는 그런 상황이다 해서 이런 카지노 관련주들은 기간 수급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관들이 좀 많이 사주지 않으면은 주가적인 부분도 오르지 않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기간 수급에 의해서 오르는 종목들인데 사실 기간 수급도 그렇게 많이는 아직까지는 들어오지 않는다. 뭐 파라다이스 정도는 조금 수급이 개선이 된 모습인데 아직 뭐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좀 기간의 순매도가 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투어나 뭐 인터파크 뭐 이런 여행 관련주들, 항공 관련주들도 사실 그동안은 이제 유가 상승으로 인해서 과대 낙폭을 보였죠. 그리고 이제 저점을 다지고 조금씩 이제 추세는 이제 돌리는 흐름인데 단기적으로는 괜찮아 보여요. 근데 아직까지는 여행주들이 좀 기간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좀 아직까지는 좀 박스권 횡보를 저점에서 하는 그런 구간이고요. 사실 이런 여행주들은 유커 쪽보다는 이제 국내 여행객들이 해외 나갈 때 주로 모두투어라든지 뭐 하나투어 이런 거 쓰잖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외국인 유입에 있어서 크게 수혜는 아직까지는 많이 받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뭐 유아용품이라든지 뭐 엔터 관련주.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엔터 쪽이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뭐 키스트가 좀 올랐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뭐 FNC 엔터 같은 거 이런 거 올랐었고 뭐 유아용품은 보령 메디앙스라든지 아니면 아가방 컴퍼니 뭐 이런 관련주들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뭐 토박스 코리아 같은 경우도 뭐 이전에 좀 연초에 핑크퐁 관련주로 좀 시세가 한번 나오긴 했는데 여기도 사실 유아용품도 이제 중국 정책주입니다. 이것도 그래서 요 정도 이렇게 업종들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요 중에서도 이제 화장품을 봐야 되고요. 아까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화장품 쪽이 가장 뭐 매출 증대도 가장 많이 되는 업종이고 테마성도 가장 강합니다. 이 업종들 중에서도. 그래서 좀 화장품 쪽을 보시는 게, 뭐 지금, 오늘 이제 종목 관련주들 이제 흐름 보셔도 아시겠지만은, 화장품 쪽이 그래도 아직 시세가 살아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좀 살만한 종목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쪽 좀 더 이제 지켜보셔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품주들 대충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분류를 하면은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여기 없는 종목들도 사실 더 많아요. 크게 분류를 하면은 뭐 종합 화장품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이제 브랜드가 있는 그런 화장품들이죠. 그래서 뭐 아모레퍼시픽이나 아모레지, 뭐 LG생활건강 이런 대형주들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ODM이나 OEM. 그래서 뭐 이런 아모레뿐만 아니라 이제 브랜드가 있는 그런 화장품 이제 유통회사들이 있죠. 그리고 그 유통회사들한테 제조를 해주거나 이제 OEM으로 제조를 해주거나 아니면 직접 자체적인 개발을 해서 그걸 이제 유통회사를 통해서 이제 나아가는 ODM 이런 쪽으로. 아무튼 이제 자기 이름 걸고 안 나가는 그런 화장품 제조회사들 이런 쪽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로드샵 쪽으로 해서 이제 뭐 색조 화장품 위주로 판매를 하는 토니모리라든지 뭐 클리오 이런 거는 길 가면은 요 토니모리나 뭐 클리오 뭐 한국 화장품 이런 거 보면은 보이잖아요. 뭐 코리아나라든지 이런 거 보면은 이제 간판 보이잖아요. 이런 로드샵들 이쪽 위주로 매출이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팩 중국인들이 마스크팩 엄청 많이 씁니다. 우리 한국 화장품, 한국 마스크를 굉장히 좋아한다고 해요. 그래서 마스크팩 관련주들 그리고 이제 기능성 화장품, 이제 더마 코스메틱이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단순히 이런 색조 화장품이랑 다르게 바이오 기술을 접목을 해서 단순히 예전에는 이제 색조 화장품 그냥 말 그대로 이제 얼굴에다 분칠하고 색깔 좀 바꾸고 뭐 이 정도뿐만 아니라 이제 기능성을 넣은 거죠. 좀 뭐 주름 개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줄기세포 쪽이랑 화장품 기술이랑 융합을 해서 건강 기능 쪽으로도 이제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 사실 그래서 이 더마 코스메틱 쪽은 여기 뭐 동구바이오 제약, 뭐 애니젠 이런 이제 바이오 쪽, 뭐 아이큐어도 그렇고 이런 바이오뿐만 아니라 좀 줄기세포 관련주로 해서 뭐 프로스테믹스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뭐 줄기세포 관련주들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화장품 원료나 뭐 부자재 이런 것들 납품하는 업체들이 있죠. 뭐 SK 바이오랜드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천연 원료 같은 거 이제 납품하는 업체들이고, 그다음 뭐 승일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이제 에어졸 국내 1위 사업자죠. 에어졸이라고 하면은 뭐 부탄가스라든지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머리 이제 고정할 때 스프레이 같은 거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스프레이에 들어가는 가스 같은 에어졸 납품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요거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이제 화장품 쪽은 아니지만 이제 미용 쪽으로 좀 더 이제 넓혀서 피부 미용 의료기 같은 경우는 뭐 클래시스 작년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와서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작년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고 기술적인 흐름도 굉장히 좋죠. 이런 거 이제 보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톡스 관련주.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강남 쪽 이제 성형외과 이런 데 가면은 보톡스 맞으러 오는 관광객들 굉장히 많다. 그래서 보톡스 관련주 뭐 케어젠이랑 휴온스, 뭐 메디톡스 이런 메디톡스가 사실 뭐 국가라든지 뭐 시총 같은 거 보면은 얘가 이제 대장이고요. 휴젤 같은 종목도 있고요. 이런 종목들 보실 수 있겠고요. 이런 종목들이 있고 저희가 한번 뭐 차트도 한번 보면서 차트도 같이 보면서 이 종목들 한번 흐름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콜마 BNH랑 뭐 클래시스 이런 거는 빨간 걸 쳐놓은 건 이게 많이 올라서 이미 많이 올랐다 이런 걸 표시해 놓은 거고요. 요걸 지금 사기는 조금 애매하죠. 그래서 먼저 뭐 클래시스 방금 말씀드린 종목 최근에 뭐 2월 1일부터 해서 아예 그냥 뭐 개불어 뜨면서 그냥 쭉쭉 올라왔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실적도 작년 실적 굉장히 잘 나왔고요. 지금 사기는 전고점 부분이기 때문에 무리가 있죠. 물론 이제 3월 4일인가요? 그때 다음 주에 양해가 중국에서 양해가 있기 때문에 그거 관련으로 해서 한번 뭐 더 추가 상승을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조금 이제 정고점 부분에서 무리하게 매수를 할 필요는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이 올랐다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그다음에 콜마 BNH 이건 거의 수직 상승했죠. 뭐 몇 프로 올랐는지 한번 볼까요? 이거 자 요거는 1월 23일부터 해서 오늘 고가까지 하면은 거의 뭐 55% 정도, 50% 이상 이제 굉장한 슈팅이 나온 종목입니다. 이거 뭐 콜마 BNH 같은 경우는 사실 시총도 뭐 작진 않아요.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8,745억이거든요. 그럼 뭐 스몰캡도 아닌데 굉장한 이제 시세를 이제 강하게 보인 그런 종목입니다. 사실 뭐 콜마 BNH 같은 경우 화장품뿐만 아니라 뭐 건강기능식품 같은 거 사실 이런 것도 중국으로 수출이 사실 좀 많이 되죠. 그래서 이런 거로도 이제 복합적인 이슈로 인해서 좀 상승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좀 이제 대형주들부터 뭐 하나씩 볼까요? 한국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 이것도 뭐 사실 단기적으로는 이제 대형주라서 이게 시세가 뭐 급하게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보기에는 좀 차트도 깔끔하고 괜찮습니다. 이런 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아모레지도 뭐, 아모레지는 이제 아모레퍼시픽의 어떤 지주사 격이죠. 네, 이런 거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LG생활건강. 네, 요거는 이제 거의 뭐 130만원짜리니까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기는 조금 이제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흐름 좋죠. 단기적으로 시세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 콜마. 요거는 이제 한국 콜마 그룹에서 이제 콜마 BNH랑 같이 있는 기업군이죠. 예. 요것도 뭐 비슷하죠. 콜마 BNH가 먼저 이제 슈팅이 나오긴 했는데 2월 14일이니까 지난주 이슈 나올 때부터 이제 개보를 뜨면서 강하게 시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맥스도 강한 종목이죠. 예. 이것도 이제 14일부터 시세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뭐 거의 20% 정도? 네, 한 15% 정도 올랐네요. 이것도 가격대가 있는 좀 시총 규모가 있는 종목 치고는 1조짜리거든요. 1조짜리 치고는 뭐 2주 정도, 1주 반 정도 보유해서 15%면 나쁘지 않죠. 그 다음에 코스맥스 BTA. 요 같은 경우는 코스맥스 얘네도 이제 코스맥스 계열사고요. 얘네 같은 경우도 이제 연구개발 쪽 위주로 진행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얘는 뭐 직접 뭐 유통을 하는 회사는 아니다 보니까 시세가 뭐 빠르진 않은데 흐름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도 흐름 나쁘지 않죠. 이렇게 뭐 거래량도 이제 들어와서 좀 단기적인 시세 보일 수 있는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는 이제 유통회사고 한국 화장품 제조 얘네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제조를 하는 말 그대로 한국 화장품에서 납품을 하는 유통을 하는 그런 화장품들을 제조하는 그런 업체죠. 예, 이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코스원 이건 뭐 조금 약한데 그래도 뭐 단기적인 시세는 14일 이후로 조금 이제 아직 깨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고요. 좀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 이것도 강하진 않죠. 강하진 않은데 이거는 뭐 기간 수급도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살아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리고 아우딘 퓨처스
이것도 좀 약하네요. 요거는 다만 좀 저점에서 그래도 지지를 받고 올라오는 흐름이기 때문에 뭐 짧게 본다면은 뭐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잉글 루드랩, 요거는 이제 중화권보다도 좀 북미 쪽으로 이제 수출을 하는, 애초에 회사 자체가 이제 미국 회사고요. 미국 회사가 우리나라에 국내 상장을 한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미국 기업인데 조금 애매하긴 하네요. 요거는 다만 이것도 실적은 뭐 꾸준하게 나오는 종목이라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본능 같은 경우는 작년에 좀 핫했죠. 과대납폭 이후에 저점에서 이제 거래량 들어오면서 시세 한 번씩 쫙쫙 내고, 지금도 뭐 추세가 깨졌다고 보기는 아직 좀 기대를 해볼 만한 것 같습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토니모리는 요거는 강하네요. 좀 사실 색조 화장품 로드샵 요쪽이 실적이 실질적으로는 좋진 않아요. 클리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좀 안 좋고요. 그다음에 AVCNC 같은 거는 이제 반토막이 났죠. 작년에 이제 17년도 대비해서 18년도에 이제 반토막이 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한 20% 정도 올랐죠, 얘가. 네. 뭐 이쯤부터 해서 보면은 45%가 올랐네요. 이거 엄청 많이 올랐네요. 네, 굉장한 좀 시세를 보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코리아나도 흐름 좋네요. 이런 거 뭐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CSA 코스미, 요거는 지금 거래가 정지가 됐네요. 이런 거는 볼 수가 없고요. 뭐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뭐 모든 그 테마가 탄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다 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이제 대장주가 있고 후발주자가 있고 다른 애들 다 가도 안 가는 애들도 있고, 이런 거는 좀 선별적으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바이온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한 상황이고, 얘는 좀 미리 시세가 한번 나왔죠. 2월 초까지 해서 미리 한번 시세가 나왔고 좀 저항받고 지금은 좀 조정 구간이네요. 그 다음에 제이준 코스메틱이랑 FN 리퍼블릭은 좀 같이 보셔야죠. FN 리퍼블릭이 사실상 이제 지주회사격이고, 얘네가 이제 지주회사는 아니고 이제 유통을 하는 회사고요. 제이준이 실적으로 메이커를 달고 제조를 하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뭐 제이준 마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광고도 좀 가끔 하고요. 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사용하지만 이제 중국 사람들이 이제 마스크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이준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굉장히 좀 인기가 있는 제이준 마스크, 중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뭐 기술적인 흐름도 좋네요. 이런 거 좀 늘리면 같이 한번 붙어봐도 될 것 같고요. FN 리퍼블릭도, 근데 얘는 좀 약하죠. 얘는 아무래도 이제 제이준이 시세를 받다 보니까 같이 있는 FN은 조금 느린 흐름입니다. 그리고 제닉은 뭐 등락폭이 좀 상당하네요. 이런 애들도 늘릴 때 한 번씩 보시면 좋겠고요. SD생명공학, 얘네도 엄청 뭐 급등주는 아닌데 흐름이 뭐 나쁘진 않습니다. 이런 거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기능성 화장품 쪽, 요거는 일단 제가 뭐 넥스트 사이언스부터 해서 막 4종목 정도 넣어놨는데 찾아보면 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검색해 보시거나 뭐 찾아보시고요. 일단 뭐 기술적으로 시세가 뭐 유지가 되고 뭐 그런 건 아닌데 나쁘진 않다는 거. 아이큐어 기능성 쪽은 좀 별로네요. 동구바이오 제약은 얘는 그냥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고, 애니젠 뭐 이런 거는 거래량은 좀 없는데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장품 원료나 뭐 부자재 쪽 SK 바이오랜드, 이거 오늘 이제 슈팅이 나왔습니다. 깔끔하죠? 이런 거는. 요거는 사실 이제 보셨으면은 뭐 한 요쯤에서 보셨으면은 웬만한 분들 다 같이 매수를 해보셨을 것 같고, 그러니까 차트를 좀 아시는 분들 같으면 이런 거는 그냥 깔끔한 종목이니까. 또 뭐 SK 바이오랜드 같은 경우는 뭐 SK 케미칼 그룹주잖아요. 그래서 실적도 꾸준하게 잘 나오는 그런 종목이고, 그다음에 ACT는 요때 뭐 이미 선반영해서 시세가 한번 나왔고, 지금 한번 요 갭을 이제 메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좀 애매한 흐름이죠. 그리고 대봉LS는 그냥 꾸준히 올라오네요. 요거는 지난주 금요일날 조금 낙폭 있긴 했는데 또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Q도 뭐 흐름이, 근데 사실 요런 거는 그렇죠. 이제 10월 달에 이제 급락장 이후에 저점 다지고 저점 이식하고 그 10월장 이제 급락 전 수준으로 올라오는 그 정도까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래량도 아직 적고요. 요거를 매수하기는 좀 애매합니다. 컬러레이, 요거는 화장품 원료고, 애초에 이제 중국 회사죠. 중국 회사가 국내에 상장한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 시세가 굉장히 좀 빠르게 나오는 그런 흐름입니다. 그 다음에 S&P 월드. 요거는 뭐 작년 11월 달부터 해서 10월 급락장 끝나고 나서부터 그냥 자기 혼자 달렸네요. 이런 거 지금 따라잡기는 조금 힘들죠. 그리고 승일 같은 경우는 그런 단기 이평선 눌림목 구간이니까 뭐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톡스 관련주 마지막으로 케어젠 거래는 많지는 않은데 차트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는 않죠. 뭐 실적도 꾸준히 나오는 종목이고요. 그 다음에 휴온스랑 뭐 휴메딕스, 휴온스 글로벌 이런 애들은 같이 그룹사죠. 같이 보시면 되고 이제 휴온스 글로벌 근데 이쪽은 좀 거래량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서 아직까지 이제 여러분들이 매수를 좀 크게 하기는 힘들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흐름이 아마 아직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메디톡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휴젤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보톡스 관련주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화장품주 관련주들 뭐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 한번 같이 살펴봤고요. 뭐 차트가 괜찮은 종목들이 기술적인 흐름이 살아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으니까 같이 한번 뭐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직접 매수가랑 매도가 다 안내를 해드릴 거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성함이랑 연락처, 휴대폰 번호 남겨주시면은 제가 관련주들 이제 같이 매매해 보실 수 있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채널 구독 그리고 영상 좋아요 한 번씩 꼭 안 누르신 분들은 꼭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